자, 민원연의 언론 어게인. 우리 언론의 움직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문미진 모니터 팀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동국제강 산재 사망 사고 침묵하는 지역 신문입니다. 지난 2월 16일 동국제강 부산 공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앞서 1월 3일에도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 승강기 끼임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동국제강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2021년 1월과 2월 연이어 동국제강 포항공장과 부산공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심지어 지난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명단에 보면 동국제강 인천공장은 원청의 사고 사망 만인율보다 원하청 통합 사고 사망 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이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원하청 통합 사고 사망 만인율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고용노동부는 2018년 도입된 원하청 산재 통합 관리제에 따라 원청의 사고 사망 만인율보다 원하청 통합 사고 사망 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만인율이란 각 사업장의 노동자가 모두 1만 명이라고 할 때 산재 사고에 따른 사망률을 보는 것으로 원청보다 하청에서의 사망률이 높은 사업장 중 1위가 동국제강 인천공장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청보다 하청에서의 사망률이 높았다. 이런 얘기인데 동국제강 부산공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게 이게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최근 5년간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동국제강 부산공장에서의 산재 사망 사고는 2건이었습니다. 먼저 지난 2018년 7월 말에 동국제강 부산공장에서 배관 폭발 사고로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고는 7월 말에 발생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사고가 알려지지 않았고 보름이 지난 14일에 동국제강 부산공장이 산재 사망 사고로 전면 작업 중지 명령 조치를 받으면서 여타 언론들이 이 소식을 기사로 냈고 그러면서 산재 사망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그 당시 2018년 7월에 동국제강 배관 폭발 사망 사고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려진 전면 작업 중지 조치와 관련한 기사도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 1월에도 부산 공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서요? 네, 작년에도 동국제강 부산 공장에서 유압기 끼임 사고로 한 명의 노동자가 다치고 한 명의 노동자는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경향신문 부산서 철강공장 유압기 수리 중 작업자 2명 사상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동국제강 부산공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1월을 한정해서 포털에 동국제강을 검색해보니 총 116건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압기 끼임 산재 사망 사고는 경향신문과 연합뉴스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고 나머지 기사로는 14일에 동국제강이 인천, 부산, 당진 지역 주민의 생활지원금을 전달했는데 이 소식을 기사로 낸 게 43건이었고 또 다른 거는 31일에 소방공무원 자녀에게 2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기사가 있었는데 그게 35건에 달했습니다. 그 작년 1월에도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동국제강 부산 공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에 대한 기사는 없었지만 앞서 언급한 생활지원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을 전달했다라는 기부 기사는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당 기업의 어떤 좋은 소식들은 계속해서 전했는데 뭔가 좀 봤을 때 이게 좀 거북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기사들은 좀 피해간 것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들려서 그럼 올해 발생한 동국제강 부산공장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지역 언론의 보도 어땠습니까? 네, 2월 16일에 발생한 동국제강 부산공장 산재 사망 사고는 KBS 부산, 부산 MBC, KNN, 국제신문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부산일보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띈 보도는 KBS 부산의 동국제강서 또 안전사고 혼자 일하다 숨져였는데요. 해당 리포팅은 2인 1조 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데 주목합니다.
기자는 코일의 무게는 각각 6.3톤과 13톤에 달했다며 혼자 감당하기 벅찬 일로 보입니다. 라고 서술함으로써 사고 당시 2인 1조 근무 규정이 지켜졌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데요. 그 발언에 이어서 위험한 작업이 아니라고 판단해 2인 1조 근무 규정은 없었다라는 회사 관계자의 인터뷰를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인노무사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2인 1조 근무 규정을 강조했습니다. 예. 네, 또 다른 기사로는 부산 MBC에서 동국제강 또 사망사고 크레인 오작동 추정이 있었는데요. 동국제강 관계자, 경찰 관계자,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인터뷰로 등장했고 이 중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의 추정을 그러니까 크레인 오작동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라는 이런 추정을 리포팅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KNN은 단신으로 전달했고요. 국제신문은 동국제강 부산공장서 또 노동자 사망사고라는 제목으로 전달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1월에 발생한 이제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의 산재 사망 사고 이후에 경북 지역 신문 매일신문에서는 어떻게 보도했는지 보셨다고요? 네, 동국제강 생산 공장은 인천, 당진, 포항, 부산 이렇게 네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포항 공장에서 1월에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포항에서의 그러면 지역 신문들은 이걸 어떻게 보도했을까가 궁금했던 거죠. 네. 그래서 좀 매일 신문을 찾아봤는데요. 1월 5일에 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린 첫 보도 이후 잦은 승강기 고장에도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동국제강과 이번에 그 사망하신 노동자의 고용 관계 등을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 이러한 미흡한 안전 대책과는 대조적으로 동국제강 경영진의 연봉이 국내 철강 회사 1, 2위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전달했습니다. 네. 해당 신문은 굉장히 좀 여러 방면으로 사건을 보도를 했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이 있다면요? 네, 지난 10일에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2019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을 보면 부산은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이 33곳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대부분 50인 미만의 사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현장은 어떠한지, 부산 사업장의 재해율이 왜 다른 지역의 평균보다 높은 곳이 많은지, 이에 대해서 부산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한 지역 언론은 없었습니다. 요즘 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부산시장 예비 후보들이 일자리 공약을 주요하게 제시하고 있고 지역 언론도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동국제강 산재 사망 사고 관련 보도를 모니터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자가 일하는 환경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를 점검하고 이에 대해서 후보들은 어떤 공약이 있는지를 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네. 보니까 일자리 많이 생기면 다 좋아질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양질의 일자리라는 게 결국은 이제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 사실 좀 없네요. 그러니까 예. 안전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미디어 현안입니다. 미디어의 영향력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미디어를 보는가에 있는데요. 네. 그래서 텔레비전은 시청률, 라디오는 청취율, 요즘 떠오르는 매체죠. 유튜브는 조회수가 그 영향력을 파악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영향력이 약해졌다곤 하지만 신문도 여전히 중요한 미디어임에는 틀림없는데요. 그래서 신문의 영향력은 어떻게 갸름하고 있는지와 그 과정 중에 좀 최근에 신문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인지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문도 이제 신문 구독자가 얼마나 되는가 요걸로 신문의 영향력을 파악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신문은 먼저 발행 부수와 발송 부수, 그 발송 부수 중에서도 유료 부수율이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는데요. 예. 발행 부수는 말 그대로 해당 신문사가 신문을 얼마나 찍었는가이고 네. 발송 부수는 그 찍은 신문 중에서 신문사가 외부로 발송하는 그러니까 각 지국으로 전달하는 발송 부수를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발송 부수까지가 각 지국으로 전달한 신문인 거죠. 네. 근데 이 지국으로 신문을 보낼 때 신문사에서 그
그 해당 지국이 배달하는 곳이 100곳이면 예. 딱 100분만 보내는 게 아니고 음. 몇 개를 좀 더 보내요. 뭐 중간에 유실이 될 수도 있고 네네. 찢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여유롭게 보내는데 이거를 실제로 돈을 내고 그 신문을 받아보는 것 그것을 유료 부수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발행 부수 이렇게 하면은 많이 발행하네 이게 아니라 실제로 구독하는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신문 개수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유료 부수는 그냥 더 많이 보내면은 유료 부수가 많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이 유료 부수를 조작한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네, 먼저 그 이야기를 하려면 ABC 협회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 한국 ABC 협회는 국내 유일의 신문 부수 인증 기관으로 신문 잡지 부수 공사 기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난해 이 ABC협회 내부 관계자들이 일간신문 부수조사 결과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하면서 이 ABC협회에서 유료 부수를 조작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네. 진정서 내용을 조금 전달해 드리면요. 지난 5년간 ABC협회 일간신문 조사 결과는 신뢰성을 잃었고 조사 과정은 불투명해 구성원으로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태라며 2020년 공사 결과 조선일보는 발행 부수 대비 95.94%의 유가율을 기록했다. 그리고 2019년도 조사 결과 한겨레는 93.26%의 유가율을 기록했다라는 예를 들면서 협회는 현실 세계에서 발생할 수 없는 유료 부수 조사 결과를 버젓이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진정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조선일보가 100부를 발행하면 96부가 돈을 내고 받아보고 있고 네. 한겨레가 100부를 발행하면 94개가 돈을 내고 보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진정서를 접수한 문체부가 실제로 각 언론사 지국에 나가서 유료 부수율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이게 아직 확실하게 다 공개되진 않았지만 일부 쪽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종합해 보면 예. 주요 언론사의 실제 조사 결과는 ABC 협회 유료 부수율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였다고 합니다. 예.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언론계에서 부풀려진 신문 부수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해서 이뤄져 왔습니다. 적게는 3분의 1에서 많게는 2분의 1까지 그 지국으로 보낸 신문이 바로 폐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좀 제기돼 네. 왔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 신문을 받아보는 사람이 예전보다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데도 유료 부수가 그에 맞춰서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유료 부수율을 조작한 이유가 다 있겠지요? 네, 이 유료 부수가 광고비 책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많이 보는 신문, 그러니까 유료 부수율이 높은 신문의 광고 단가가 높게 책정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이 그간 조작돼 왔다는 겁니다. 지난해 조선일보는 782건의 정부 광고를 통해 76억 원의 수입을 들었고 동아일보는 95억, 중앙일보는 83억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문체부 조사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간 부수를 부풀려 광고 단가를 올려받은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이 정부 광고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체부에서도 좀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문체부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깝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네. 신문의 유료 부수, 유가율에 대한 조사까지. 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산민원연의 문미진 모니터 팀장이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